중국 당국이 시진핑 주석에 이은 군 2인자이자 시 주석의 최측근인 장유샤 부주석을 축출했습니다. 涉嫌严重违纪违法，经党中央研究，决定对张又侠、刘正利立案审查调查。 장유샤는 2012년 시진핑 집권 이후 친위 대장으로 불리며 군권을 틀어쥐었던 인물입니다. 특히 부친들이 국공내전 당시 생사를 함께한 전우였던 만큼 두 사람은 어린 시절 형과 아우로 부를 만큼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수년간 장유샤가 군부의 영향력을 키우며 시진핑에 도전하고 있다는 소문이 이어지자 결국 최측근 장유샤와 류전리 참모장까지 동시에 중앙군사위에서 배제됐습니다. 군 기관지는 주석 책임제를 훼손했다며 시 주석에 대한 불복종, 즉 항명이 원인임을 시사했습니다. 장유샤는 지난해 12월 22일 군 행사 이후로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신변 이상설이 돌기도 했습니다. 외신들은 테난먼 사태 이후 최고위급 숙청이라며 중국군 최고사령부를 통째로 해체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로써 시 주석이 3년임 직후 직접 낙점했던 군 수뇌부 6명 중 5명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권력을 더 쥐기 위한 조치이자 불안함을 증명하는 신호란 평가도 나옵니다. 만약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가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 대통령이라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어린 시절부터 모든 비밀을 다 나누고 서로 가족까지 챙겨주던 뭐랄까 그냥 형제 같은 사이인 겁니다. 당신은 그 친구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서 군부의 2인자 자리까지 올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친구가 당신을 제거할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면요. 먼저 칼을 뽑으시겠어요? 아니면 그 수십 년의 우정을 믿고 기다리시겠습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 권력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드라마죠. 최고 지도자의 가장 믿었던 동지에서 하루아침에 숙청 대상으로 전락한 남자, 장유샤. 근데 정말 흥미로운 건요.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세상은 완전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시진핑이 아니라 바로 이 장유샤가 군부를 장악하고 새로운 권력자로 떠오른다. 이런 분석이 지배적이었거든요. 모든 판이 그냥 뒤집힌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공식 발표부터 좀 살펴보죠.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장요샤 그리고 합동참모부 참모장 류전리가 중대 기율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소식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냐면 그 장요샤는 시진핑 주석 바로 다음 군서열 2위. 현역 군인 중에서는 사실상 최고 사령관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조사를 받게 되면서 원래 7명으로 구성된 중국 중앙군사위원회에 이제 딱 2명만 남게 된 겁니다. 시진핑 주석하고 기율 담당인 장성민 부주석 이렇게요. 말 그대로 군 최고 지휘부가 텅 비어버린 정말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거죠. 최고사령부가 비었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그냥 빈자리가 생겼다? 이 정도 이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이건 군의 일상적인 명령체계나 위기 대응 능력이 사실상 마비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어서 당장 국경에서 군사적 충돌이 벌어진다. 그럼 누가 최종적으로 작전을 승인하고 지휘하겠습니까? 최고 사령부가 비어있는데 어떻게 전쟁을 준비하고 유사시에 대응하겠냐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죠. 군 전체가 방향을 잃고 표류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와, 단순히 그냥 부하 직원을 내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군요.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결국 시진핑하고 장여우샤 이 두 사람의 관계부터 알아야 할 것 같아요. 대체 어떤 사이였길래 이렇게까지 충격적인 건가요? 두 사람은 단순한 상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이른바 홍얼다이, 그러니까 혁명 원로 2세 그룹의 핵심 멤버들이었죠. 두 사람의 아버지는 국공내전 당시에 생사를 함께한 혁명동지였고요. 시진핑에 붙인 시중신, 장여우샤에 붙인 장중신, 이름도 비슷하죠. 특히 같은 산시방 출신인데 이건 같은 지리적 기반을 둔 아주 강력한 정치 파벌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밀고 끌어주는 그런 끈끈한 관계라는 뜻입니다. 시진핑에게 3살 많은 장여우샤는 군내에서 가장 믿고 의지하는 형 같은 존재였죠. 그렇다면 이건 단순히 부패 혐의로 한 명 잡아넣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절대 아닌 거네요.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는 건 수십 년 동안 이어진 혁명 가문들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 순간인가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붉은 가문들 사이에 있었던 마지막 암묵적인 합의, 우리끼리는 서로를 치지 않는다는 그 불문율이 깨진 겁니다. 그리고 장여우샤는 단순히 시진핑의 형이 아니었어요. 그는 베트남과의 전쟁에 참전했던 실전 경험이 있는 몇 안 되는 현역 장성이었고 군 현대화를 주도하면서 특정 파벌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그를 단순한 이인자가 아니라 잠재적인 대체 권력으로 만든 이유입니다. 시진핑이 가장 믿는 동지인 가장 위협적인 존재였던 거죠. 그런데 정말 믿기 힘든 건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의 평가는 완전 정반대였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장여우샤가 시진핑을 몰아낼 거다, 이런 예측이 지배적이었잖아요. 그에게 절호의 기회가 있었다, 이런 분석도 있었고요. 실제로 기회가 있었습니다. 당시 당 원로그룹, 특히 후진타오 전 주석을 중심으로 시진핑의 사면임을 막고 독재를 끝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었거든요. 군부의 실권을 쥔 장여우샤가 결심만 했다면 충분히 가능했던 시나리오였죠. 하지만 후진타오와 당의 단결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시진핑에게 명예로운 퇴진의 기회를 줘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피를 흘리지 말고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 원로들의 어정쩡한 타협반 때문에 장여우샤는 시진핑을 직접 제거하는 대신에 그의 측근 장군 9명만 제거하는 선에서 멈췄습니다. 아, 바로 그 순간의 망설임이 모든 것을 바꾼 거군요. 만약 그때 여러분이 장여우샤였다면 과연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혁명을 택했을까요? 아니면 타협을 택했을까요? 결과적으로 그 선택이 시진핑에게 반격할 시간과 명분을 벌어준 셈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아주 무서운 분석을 내놓기도 해요. 시진핑이 장여우샤를 방심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자기 측근들을 희생시키는 고육책을 쓴 것 아니냐는 거죠. 잠깐만요. 그 고육책 가설은 너무 영화 같지 않나요? 자신의 핵심 측근 9명을 희생시킨다는 건 시진핑한테도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었을 텐데요. 그게 정말 가능한 시나리오일까요? 물론 엄청난 도박이죠. 하지만 그 대가로 얻을 수 있는 걸 생각해보면 아주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자기 측근들이 숙청당하는 걸 보면서 장여우샤는 이제 군부는 완전히 내 손에 들어왔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시진핑의 손발이 다 잘렸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그게 바로 시진핑이 파놓은 함정이었다면요. 결국 후진타오의 원칙주의는 장여우샤가 시진핑을 실각시킨 건 막았지만 반대로 시진핑이 장여우샤를 제거하는 건 막지 못한 최악의 결과를 낳은 셈입니다. 와, 정말 한편의 거대한 권력 암투극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국 내부의 거대한 지각단동이 이제 바깥 세상, 특히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혼란스러운 군대가 어떻게 더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죠? 이건 힘의 과시인가요? 아니면 오히려 절박함의 표현일까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독재자들은 내부의 불안이 커질수록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시선을 돌리곤 했죠. 이번에도 정확히 그 패턴을 따르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숙청 소식이 전해진 시점에 중국은 대마를 포위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을 9개월 만에 재개했습니다. 해군, 공군, 로켓군까지 총동원됐고 실탄 사격까지 진행됐죠.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네요. 이건 절대 우연이라고 볼 수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는 대만에 약 16조 원, 정말 천문학적인 액수죠. 이만큼의 다연장 로켓 같은 공격용 무기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대만을 고슴도치처럼 무장시켜서 중국이 섣불리 공격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 미국의 고슴도치 전략에 대한 직접적인 반발인 셈이죠. 내부의 숙청으로 권력을 다지면서 동시에 외부의 위협을 부각시켜서 내부 결속을 꾀하려는 다목적 포석입니다. 내부의 적을 제거하고 외부의 위협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대담할 수를 두는 거군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보면 시진핑 주석이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미국의 이 기존 입장을 넘어서 아예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고 공식 선언하라고 압박할 계획이라는 내용도 있었죠. 지지하지 않는다와 반대한다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겠다는 뉘앙스에 가깝지만 반대한다는 미국의 정책을 완전히 바꿔서 대만 문제에 있어 중국 편에 서겠다는 의미거든요. 이건 미국의 대만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굉장히 대담한 요구죠. 시진핑 주석이 이렇게까지 자신감 있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장요샤라는 마지막 정적까지 제거하면서 이제 자신을 막을 세력은 없다고 판단한 걸까요? 정확합니다.
내부적으로 자신의 권력이 그만큼 공고해졌다는 자신감의 표현이자 이걸 바탕으로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영향력을 시험하고 양국 관계의 주도권을 주려는 의도입니다. 사실 시진핑의 군부 숙청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2022년에 미 공군대학 보고서를 통해서 중국 로켓군의 기밀 정보, 예를 들면 미사일 기지 위치나 지휘관 정보 같은 것들이 상세히 유출된 사건이 있었죠. 이후에 시진핑은 이미 대규모 숙청을 진행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군의 전문성도 약화되었을 거다 이런 분석도 있었죠. 중요한 보직에 충성심만 보고 경력이 부족한 인사들을 안치게 되면서요. 맞습니다. 군 전체의 사기와 충성심은 바닥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새로 임명된 장교들이 과연 진심으로 충성할까요? 언제 자신도 숙청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제대로 된 지휘가 가능할지 의문이죠. 하지만 시진핑 입장에서는 전문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자신에게 100% 충성하는 군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내부의 숙청과 외부를 향한 압박이 이렇게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형국입니다. 정리해보면 시진핑은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자 한때 가장 믿었던 동지였던 장요샤를 제거하고 3선을 넘어 4선 연임을 향한 길을 활짝 연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 내부의 결속력은 심각하게 약화되고 당원들 사이의 불신은 깊어지겠지만 일단 현재까지 권력 투쟁의 승자는 시진핑인 것처럼 보이네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이 드라마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확인되진 않았지만 매우 흥미로운 첩보가 하나 있습니다. 숙청당한 장유샤와 류전리가 이끄는 군부가 베이징을 포위하고 국가비상위원회와 임시정부 구성을 촉구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심지어 위기 대응 및 질서 유지를 위한 예비계획까지 이미 다 마련해놓고 반격에 나섰다.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죠. 그게 만약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할 반전인데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거대한 드라마의 끝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된 이막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이 주장에 따르면 시진핑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이번 체포가 장성민 부주석의 독단적인 행동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지는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치열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당신께 던지고 싶은 마지막 질문은 이겁니다. 절대 권력을 향한 질주의 끝은 과연 안정일까요? 아니면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더 큰 혼란의 시작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 거대한 질문의 답을 실시간으로 목격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